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빅머니 일부의 2보도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해역에서 파병 중인 청해 부대죠. 문무대왕함 승조원의 82%가 코로나로 감염됐다는 소식. 또 어제 일요일은 또 신규 확진자 수 최다 확진자까지 주말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없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또한 코로나의 먹구름이 좀 드리워져 있는데요. 요즘 날씨를 보면 이 폭염에 게릴라성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날씨처럼 빠른 순환매 속에 게릴라성 종목별 등락이 연출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어서 분산 범위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의 바벨 전략 필요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 어떤 종목들을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이 중에서 더 주목해 봐야 할 종목 정해서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봤을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위주로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메디톡스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한 한미반도체까지 다양한 실적주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메디톡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는 주가가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존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상트네어 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예전에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이 상트네어 혁신 항체 기술을 이전하고 일정 부분의 지분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7월 초쯤 회사 측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기술 이전은 신약 역량 개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이렇게 기술력 강화를 위한 행보뿐만 아니라 메디톡스는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전 품목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2분기부터는 에볼루스로부터 로열티 수령도 기대되는 만큼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이 종목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가까운 오름세 현재 구간에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1,900원가량 상승하면서 23만 4,6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솔브레인인데요. 반도체 소부장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뚜렷한 주도주나 그러한 실적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장 속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한 2,427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도 있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4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3%대의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9,900원가량 상승하면서 33만 7,7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고문님께서는 이쪽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제가 선정한 외국인의 주머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오늘 한미반도체가 오전에 강하게 오르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약간 좀 기울면서 웬만한 섹터나 어떤 테마주들이 다 꺾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종도 같이 좀 꺾이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유일하게 아주 이제 드물게 아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가 상당히 강한 그렇습니다.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외국인이 오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37만 주 정도 매수를 해서 어제는 매도를 했고요. 오늘 네. 매수를 해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시켰는데 좀 전에 살펴보니까 64만 주까지 매수를 강도를 좀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강세 그 매수세가 주가는 조금 조정을 보이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빠질 때마다 계속 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강세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표한 게 그 2분기 실적 발표인데 매출이 1,087억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한 900억 내외였거든요. 네. 그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어닝을 지금 발표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거의 기존까지 1,000억 이상 분기별로 1,000억 이상 매출을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 회사 창립 이후에 최초로 1,000억이 넘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상태라면 올해 말에 영업이익도 거의 1,000억을 넘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실적 부분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격대 비교해 보면은 전 고점이 4월 말일경에 38,750원 오늘 고점까지 근접하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가 오늘 급증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추세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어떠나 생각해보고 전 개인적으로 오늘 매수 가격대는 조금 받는 부분 36,000원대에서 일단은 매수 설정하고요.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 30% 상승 부분 43,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지지대 연결선상에서 일단은 이탈하는 32,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전체 앞으로 아이폰 30도 나오고 또 이제 삼성 갤럭시 폰도 이제 출시가 되고 이러면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을 조금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차피 삼성전자가 일단은 대장주가 해결이 돼야 그 나머지 반도체 섹터도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도체 어떤 섹터 테마주에서 부품 일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는 그 개인적인 종목의 특성상 재료를 발생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업종 자체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좀 많이 기다려야겠다는 많이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한 8월쯤이면은 좀 뭔가 좀 해결책이 네. 예, 삼성전자 해결책이 보이면서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은 과연 오늘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G 관련주 함께 확인해 보죠.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5G 섹터가 다시금 힘을 받는 걸까요?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매출액의 2%에 불과했던 시스템 매출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연간 매출액의 14%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이로 인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회사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해외의 주 거래 업체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1분기에 5G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더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반기가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건데 내년까지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키움증권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거래 연속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5호장 들어서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고요. 현재 구간 4.7%가량 상승하면서 18,600원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SK머티리얼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먼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람 부분은 물론이고요. SK쇼화덴코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2분기 실적을 내다봤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규 증설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되면서 NF3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SK하이닉스의 디램 신규 공장 증설 또한 실적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후에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4%대의 오름세가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15,500원가량 상승하면서 37만 9,500원, 38만 원 그 바로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중에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선택한 기관의 주머니는 상하 상하 프로테크입니다. 프로테크. 네.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그 탄소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네. 수소차의 충전소를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주요 도로에서 150km마다 충전소를 각국에서 의무적으로 달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는 거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우리가 이미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네. 조금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유럽 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상하 프론테크가 그 자체 기술로서 그 수소차용 멤블레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멤블레인이라는 그 소재는 그거 수소 연료 전지의 거의 필수 소재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동사도 거의 시작하고 6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거기에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이제 매수를 하면서 4일 연속 순매수를 올리고 있는데 거의 35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 외국인도 지금 가담하고 있는 맞아요. 상태다. 실적은 1분기에서 2분기도 순항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한 150억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 이전의 사상 최고가에 현재 시세가 접근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노려볼 만한 현재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연 6일 상승했는데 거의 한 70%대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조정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윗골이 양봉을 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는 조정 부분 6만 원으로 설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 20% 상승 부분 한 7만 2천 원까지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전 고점 부근 아래로 떨어지는 5만 5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뭐 사실 뭐 이유가 이것뿐 아니라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퇴출도 공식화 있잖아요. 예. 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에 대한 관련주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일단 수소차보다는 뭐 친환경차, 예, 전기차 전기차 쪽으로. 관련 이제 배터리 부분 이제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그렇죠.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수소차 관련인데 아무래도 수소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상에서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이번에는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종목 중에 한 주당 3주를 무상증자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에코프로 HN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요, 전거래일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지난 7일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준 뒤로 주가가 80%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요, 오는 30일 인데요.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준일의 2거래일 전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뿐만 아니라요. 실적 전망 또한 밝은데요. 올해 실적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토탈 솔루션 기업인데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글로벌 ESG 트렌드에 명확하게 부합되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여전합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에 탄력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2시가 넘어서는 상승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효되기도 했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7% 넘는 강세 움직임 가져갑니다. 67,500원가량 상승하면서 31만 원 선도 넘어선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입니다. 넥스 사이언스인데요. 전거래일 회사가 투자한 베트남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나노젠이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인 나노코박스에 샘플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는 8월 15일 임상 시험이 완료가 된다면은 베트남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젠의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백신의 연내 승인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요, 전거래일 너무 상승폭이 컸던 나머지 조정을 받는 느낌이 보였지만 오늘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대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전거래일보다 1,150원가량 상승하면서 19,450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장 최근에 시즌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폭염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는데 파세코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세코 하면 신경 써야 되는 네. 종목인 것 같아요. 폭염이 지금 역대급이라고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는데 이 회사가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걸 갖고 새로 이제 히트작으로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은 기후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약간 매출이 크게 안 늘어났는데 올해는 매출이 아주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건 아니었죠. 예전에는 다 창문형이었죠. 창문에 달았는데 약간 네모 박스만한 개인이 좀 설치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세로 길이로 나오면서 아주 간편하게 아마 창문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판매가 최근에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이후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판매 총 매출 대비해서 거의 일주일 이상 빠르다는 매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 매출로 좀 기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자. 바로 아무래도 실적하고 연결이 되겠죠. 1분기 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여름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 가을에 집중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없는데 일단 1분기는 적자가 지속입니다. 3억 정도 적자 됐는데 작년 1분기에는 21억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폭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2분기 실적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넘길 것으로 생각하고 3분기 연결된다면 올해 예상 실적은 200억 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69억이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 본다면 거의 50%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창문형 에어컨과 연계해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최근에 어떤 테마성 관련해 갖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있어요. 신일산업 선풍기라든지 쿠쿠가 또 새로 만든다는 거, LG도 또 창문형으로 조그맣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런 관련 종목 같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도 급등한 이후에 오늘 갭상승하고 급등을 했지요. 윗골이 달고 있습니다. 갭상승, 갭 부분이 어떻게 내일 움직이냐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정시 매수 한 27,000원 현재 27,000원 정도 현재가 대비 좀 낮은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가 선정해드리고 30% 상승 부분이 3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하고요. 일단 5일선 이탈하는 갭상승을 메꾸는 부분 24,0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폭염 관련해서 실적이 기대되는 파세코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머니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정해서 매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 시각 3시 19분 막 지났습니다. 잠시 후 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아 캐스터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현지 지수 수급 상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시황센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미국의 시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시장도 날씨만큼이나 좀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하락입니다. 3,250선이 지금 현재도 이탈되어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종은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축소 중인 움직임은 짙게 됩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매도 나타납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기관에서 현재 살펴보시면 4,800억 원가량, 외국인은 3,800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 직접 투자를 좀 한다라는 좀 내용 전해지면서 시장 안에서 소재주의 움직임들 좋은데 코스닥의 움직임은 이틀째 하락입니다. 1,050선을 방어하는가 싶었는데 이탈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금융기관과 기타 법인을 필두로 해서 기관도 매도하네요. 500억 원가량, 외국인은 300억 원가량 매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견조한 흐름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보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업종과 종목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코로나19 폭염이라는 키워드로 특징주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20일부터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폭염과 열대우가 찾아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어컨 선풍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SN테크 장중에 상한가 안착했고요. 파세코 역시도 오름세 계속 집계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특히 신일전자 그리고 SCD 역시도 강세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 대한 초비상이 걸리면서 관련한 블랙아웃 현상도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일진전기도 6%대로 강세 움직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호재로 들썩이는 제약바이오주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가 국전약품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박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NK세포 생산주기 단축 기술 특허 출원 소식으로 인해서 역시나 16%대까지 급등 양상 이어갑니다. 밑으로 진단키트 두 줄 흐름 좋죠. 바이오니아, 휴마시스 그리고 NPC 모두 다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잠시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전하면서 다시 만나시죠.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또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DHP 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 만한 종목인지 이유 들어보고요. 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랠리의 주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공장 증설을 해서 이미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포스코 케미칼, LNF, 첨보 등 이제 먼저 1차적으로 랠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오늘 보면 콘수멘 신소재가 조용히 오르다가 오늘 한번 쳐줬습니다. 이제 1,500억에 가까운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즉 자기 자본 대비 거의 80%에 가까운 통큰 투자를 했고요. 당연히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공장 캐파가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매출을 더 끌어올리겠다.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오르는 랠리 중에 있는데 모멘텀이 사실 끝날 때쯤인데 이런 좋은 공시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더 고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도 무방할 정도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매일매일 좀 위험한데도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이 랠리가 이제 다음 섹터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로 넘어가기 이전까지
후반까지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이번에 오늘 오른 분들께서는 일부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초반대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쭉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만 원 후반대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공장 증사 효과가 반영되기에는 아무래도 한 2, 3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아무 주가는 선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희비가 좀 다르긴 하지만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 그리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환유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조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석유화학 부분과 자회사의 산업용 가스 부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기초 유분 및 모노머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초 유분을 바탕으로 한 모노머는 합성 수지, 합성 원료, 중간 원료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폴리머는 기초 유분을 가공해서 포장재, 산업재,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분리막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소재 쪽 회사의 자산 가치, 즉 가치적 측면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 대한유화의 이 기관계 수급이 좀 강력하게 최근에 유입이 되면서 상승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좀 보더라도 현재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순자산 가치가 1조 9,4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800억 정도로 다른 이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기업들의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서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 대한유화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27만 7천 원의 기술적인 저항 라인에서 고점을 만들면서 한 5% 정도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만약에 이제 27만 7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3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의 좀 폭을 두고 27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31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가도 좀 상승을 했고요. 석유화학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탈탄소 정책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좀 관련주들 앞으로도 좀 성장성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쪽 성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에서 2026년 정도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쪽에서 뭐 경제적인 규모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유가 상승력으로 인해서 일단 마진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이 나타나면서 수요적인 측면도 상당히 늘어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은 확실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다 보니 이러한 이슈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수급이 좀 붙었을 때 접근하면 긍정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석유화학 관련주들 좀 살펴보면 뭐 종목별로 등락은 좀 다 다릅니다. 뭐 대한유화 말씀하신 거 지금 5%대 지금 27만 4,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금호석유도 한 2% 급등하면서 22만 4,0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1.48% 현재 지금 상승하면서 27만 4천원에서 역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는 전반적으로 또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SK케미칼은 0.2%대 하락하면서 25만 3천원 정도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 애경유화는 0.41% 빠지면서 12,100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7월 19일 또다시 시작된 한 주 첫장 월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시고 또 방어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방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 좀 짐작이 가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으로 하락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자세한 상황들은 마감 종가는 우리 윤아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날씨처럼 시장에도 먹구름이 좀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 네. 나타납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깊게 밀렸는데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를 살펴보면 3,258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전장은 3,250선을 깨고 40선까지 또 깼습니다. 3,236선까지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듯 했지만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하네요. 수급의 주체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삼성전자와 페노션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장바구니에 두 종목이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반면 개인은 8,871억 원가량을 매수했네요. 코스닥의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1,049선에서 출발했고요. 장중 11시 반 구간쯤에 1,046선까지 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금 1,050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은 살짝 좀 내려간 모습으로 1,049선에 안착하면서 이탈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수급의 주체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도 장바구니 외국인 HLB 파워, 이스트 아시아 홀딩, 옴니 시스템을 가장 많이 판 탑3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는 제주 맥주, WI, 미스터 블루를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또 하락률 컸던 종목도 짚어볼까요?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ANP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200억 원 규모의 12발행 결정 소식이 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죠. 20%까지 급등세 나타내며 거래 마감했고요. 2분기 실적에 관련해서 좀 호재가 나타날 거다라는 또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7%대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계양전기 또 일진전기 모두 다 6%대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칩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랠리의 좀 끝으로 봐야 될까요? 거래재개 하락 마감하더니 오늘도 개파라 그리고 아시아나 관련주들 줄줄이 내림세로 거래 마칩니다. 아시아나항공 8%, 에어부산 6%, 아시아나 IDT도 모두 내려가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 점검해 보겠습니다. A루트, 권리락 효과 관계사 호재로 인해서 더블 겹호재입니다. 상한가 안착하며 거래 마쳤고요. 밑으로 보게 되면 진양제약은 정의화 전 의장 최재형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최재형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세 보이며 거래 마감합니다. 랄록식펜 관련주로도 묶이는 서울제약은 오늘 10% 급등 양상 보이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밑으로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BH, PH 풍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서인지 PM 풍년 15% 밀리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는 동신건설, 프리엠스, 에이텍TM 모두 다 내려가면서 거래 마감하는 모습 집계됐습니다. 여기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유련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성투. 성특. 자, 오늘장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되는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짙게 우리 시장에 먹구름을 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특히 코스피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자, 이번 주 쉽지 않은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두 분 전문가께서는 이번 주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면서 또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보면 좋은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만 팀장은 리뷰부터 먼저 갈까요? 네, 일단은 리뷰 종목으로 첨보 일단 리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첨보가 제가 이제 말하고서 한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당시 설명드렸던 모멘텀은 공장 증설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에 이제 첨보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
이야기를 또 다시 들려주면서 첨보의 모멘텀이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이었지만 2차 전지는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첨보도 지금 이제 그 거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국독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5일선에서 지금 이제 적당히 오르면서 좀 조정폭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나올 수 있는 게 첨보는 공매도에 좀 자유로운 이유가 시초에 유통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즉 공매도가 잘못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손실이 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공매도에 좀 자유롭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주체도 투자 일별 상황을 봤었을 때 연기금이 매일매일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목표가를 27만 원 제시드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랠리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번 주 주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장 혹은 이제 다음 주 안에 한번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럼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제가 몇 번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공장을 증설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장 증설하는 거는 돈이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돈이 없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는다던가 그런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첨보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목표가 27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상승 그런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또 오스틴 공장에 좀 투자가 밀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바톤 터치가 돼야지 조금 아름다운 좀 장이 이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강한 종목에 있어서 더 강한 시세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도 섹터는 2차 전지가 당분간 더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금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폭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장도 이제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좀 짚어오셨나 봐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성 DS인데요.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 부품의 일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매출이 조 단위가 넘을 거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 레포트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만약 자동차 시장이 지금 딱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 때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좋아지고 매출도 좀 늘면은 당연히 해성 DS에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더 클 것이다. 반도체 쪽도 좋고 자동차 쪽 부품도 좋고 다 격포제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도 고점에 돌파하는 자리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동성이 안 좋아지면은 좋은 종목군에 있어서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일부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 자리에 딱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면은 목표가 65,000원까지 좀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고 제가 중간에 오를 경우에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괜찮다.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9,000원 제시드리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밀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65,000원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기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정식 대표께서 보시는 그 종목 중에 일단 리뷰부터 하고 갈까요, 그것도? 네. 네. 지난 2%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언급을 드렸는데 네네. 어느덧 한 10% 넘게 지금 수익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자회사 백신을 유통하고 있는 용마 로직스라는 회사로 인해서 이 백신 관련 유통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 또 유일하게 이 제약 지주 회사들 중에 자본 총계 이하로 머물러 있는 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일파마홀딩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아소시오홀딩스인데 동아소시오홀딩스가 ST팜이나 아니면 동아ST 같은 이렇게 자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력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력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제가 이제 선점을 해드렸는데 네. 최근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회사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또 줄지어 나오면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3만 5천 원짜리 돌파가 나왔고요.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단계 더 상승력이 1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만약에 15만 5천 원짜리까지 돌파가 된다면 17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김진만 팀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는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부품주도 이런 게 좀 상승세 여력이 좀 있다라고 같이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거기다가 또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2차 전지 쪽에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쪽에 집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자동차 섹터는 최근에 좀 못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왕 좀 길목 매수를 하고 싶다면 자동차 쪽을 좀 노리시는 것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또 주목하는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 폭염 관련주로도 좀 또 부각되고 있죠. 네, 일단은 최근에 폭염으로 인한 이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이 전력 설비 관련주, 특히 오늘은 일진전기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고 네. 이 전기차 붙은 이 전력 관련주들은 오늘 최근에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죠. 근데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력이 별로 나타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에 엮이기도 하고 이 스푸트니크라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에 현재 이 이화전기 대주주인 이트론이 투자를 하였고요. 또 자회사인 EID가 100억씩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에 이 스푸트니크가 이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 이슈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접근으로 일단 2,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고요. 네. 상승이 나오면 목표가는 2,660원 짧게 제시해 드렸지만 만약에 좀 이슈가 강력하게 붙는다면은 3,000원대까지도 상승력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종목 후방주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에 볼 만한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오늘 장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반도체에 대한 또 기대도 있지만 연일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 좀 어떤 종목들 좀 우리가 좀 뒤를 좀 돌아보면서 챙겨볼까요? 일단 지금 계속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실 네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SK 하이닉스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게 네. 어떨까 해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한 2% 정도 빠져서 11만 9천 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한 13만 원대부터 거의 14만 원대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져 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고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른 데 가야 될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최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판매 가격에 대한 연간 전망을 하는 이제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나왔던 그런 전망들을 보면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는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네. 그런 전망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보통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냐 너무. 그래서 이제 신규 구입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재고가 왜 많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전방 고객사들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가 많아진 이유 자체가 세트 업체들 이제 만들 때 그 세트 업체 생산 차질의 영향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생산 차질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수요는 탄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또 다른 견해인데 일단 2분기 실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면 2.73조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3분기에는 4.15조 정도, 이제 4조가 좀 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사실은 지금 가격은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미리 반영한 게 아니냐 우려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려는 약간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다시 또 반등은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길게 보시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주의할 기업이라고 보지는 않으시겠죠. 네, 시장에서도. 근데 워낙에 그동안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다면 포트에 있어서 조금 덜어내서 좀 탄력 좋은 쪽으로 갈아타는 부분도 다른 전문가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실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느긋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포트를 지금 오히려 좀 늘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정리가 조금 애매하네요. 안전하게는 보는데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 관심이 많은 섹터일 텐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최근 워낙 좋았다가 오늘 장중에 한 6% 가까이 빠졌다가 사실 지금 장 후반에 워낙 또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보면 최근에 실적 호조 예상, 뭐 중국에서 워낙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계속 최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금일은 고점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제3세계 국가들까지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막 발생되기 시작한 국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판매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가는 좀 많이 좀 선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업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여전히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들고 가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20% 이상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저는 주의라기보다는 뭐 더 들고 홀드해야 된다. 뭐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 종목으로 보면 디오도 뭐 상승 흐름 괜찮고요. 하여튼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오늘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보는 걸로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좀 우리 좀 전망 좀 해볼까요? 예상 지수 밴드하고. 네. 일단 뭐 코스피는 지금 뭐 대형주 시총 상위 한 10개 종목들이 그렇게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지수는 지금 상승하기 어려운 장이고 오히려 지금 개별 종목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코스피는 내일도 아마 뭐 이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210에서 올라가더라도 3,270선 정도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밴드를 좀 좁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7월에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6월 판매는 워낙 잘 됐는데 생각보다 잘 됐는데 7월은 소비 심리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예상보다 떨어졌다고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예상은 전월이 이제 85.5였는데 뭐 80.8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좀 많이 좀 안 좋게 나온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도 좀 부담을 주는 현상이 나왔고 금요일 날 옵션 만기 때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과 비슷하게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뭐 2분기 실적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쪽과 아니면 뭐 3분기 실적을 이제 봐야 된다는 쪽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계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있고요. 그리고 좀 FOMC 회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중간에 연준 위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7월 FOMC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자체 내 예상들 때문에
뭐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추가적인 꾸준한 상승보다는 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글로벌 투자자들 심리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좀 관망하는 추세가 좀 많이 보이는 포착이 되고 있고 사실 쉽게 말해 좀 재미없는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자,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양시장 다 뭐 하락 추세로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만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만 코스닥은 그나마 견조하니까 이쪽에서 좀 여러분 수익률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는데요.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 빅머니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